핫한 모빌리티 이슈 알아보는 이슈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신혜 앵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혁지 PD입니다. 오늘 이슈는 국토교통부가 소형 화물차의 판도를 뒤흔들 입법을 예고하고 나섰던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2월 18일에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자동차 안전 기준의 일부 규칙을 개선한다는 입법 예고입니다. 네. 네. 듣기로는 크게 세 가지인 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는 것 위주로 두 개 짧고 굵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요. 비상제동 장치입니다. 그 차량들 보시면은 운전 중에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확 튀어나왔을 때 운전자가 뭐 딴짓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브레이크를 못 밟을 수도 있는 건데 이때 자동차가 알아서 제동을 해주는 장치, 이게 비상제동 장치라는 겁니다. 이게 3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버스, 중대형 화물차 이런 차량에는 의무 부착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승용차, 소형 화물차, 승합차 등 초소형차를 제외한 전 차량에다가 의무 장착시키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오늘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도 가장 강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총 중량 3.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의 충돌사고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3.5톤 이하의 화물차가 어떤 게 있을까 보면은 우리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요즘 택배 화물차 상당히 많잖아요. 네. 네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배달 문화가 상당히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 이거의 안전 기준이 너무 취약하다는 겁니다. 1톤 화물차라고 하면요. 그 원룸 이사할 때 네네. 우리는 트럭 그 정도 사이즈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용달차. 네. 네. 근데 단순히 생각해보면 승용차보다 크기가 훨씬 커가지고 뭔가 더 안전감을 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반대였나 봐요. 그래서 안전 기준이 얼마나 취약하다는 건지 그리고 왜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이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같이 발표한 이런 조사에 따르면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 동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화물차의 운전자가 승용차 운전자에 비해서 이 중상률은 1.7배, 사망률은 무려 2.4배가 높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이게 사실 이런 결과가 보이는 게요. 소형 화물차는 의뢰 자동차들이 출시를 하고 나면은 충돌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런 충돌 테스트, 실험에 대해서 면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물차는 진짜 그야말로 돈을 벌기 위한 이 소시민들의 삶의 터전 같은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소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서민의 발이라고 할 정도로 좀 그런 입지가 강하고요. 그런데 이 안정성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결국엔 차를 설계할 때부터 좀 구조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차량 제조 단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화물차 구입하시는 분들 소시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소비자한테 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엄격하게 차량의 안전 기준을 막 부합시켜야 된다 이러질 못했던 겁니다. 한국 GM의 다마스 라보 아시죠? 네. 네. 작년에 단종됐던 이 차량들이 생산된 지 거의 30년 된 차량들이거든요. 중간에 뭐 교체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그냥 디자인만 살짝 바꾼 정도였지 뭐 차체가 바뀌거나 그런지는 않았어요. 예. 이 30년 동안 이 차량이 꾸준하게 판매될 수 있었던 거, 뭐 그동안에 안전 규제도 생기고 환경 규제도 생기고 막 그랬는데 이거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면은 개발 비용이 늘어나니까 손해다, 우리 차 단종시키겠다 이러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발이 컸던 겁니다. 생계용인데. 그렇죠. 이거 단종되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네. 네. 그래서 사실 단종 못하고 진짜 그야말로 좀비처럼 여태까지 버텨오다가 작년에 단종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화물칸을 넓게 만들려고 하면은 아까 전에 택배 차량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골목골목 다녀야 되고 기동성이 좋아야 되는데 차량의 크기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적재함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를 줄여야 되나요? 그쵸. 아무래도 승객이 타는 공간을 줄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1톤 트럭 소형 화물차를 보면은 앞에 이 보닛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외부로 나와 있는 그런 경우죠. 거기에다가 이 승객이 탈 수 있는 캐빈이라고 하죠. 탑승 공간. 이것도 소형 이 크기를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고가 나면 충격을 완화해주는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성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또 어떻게 끌어올려야 됩니까? 네. 앞서서 그 면제 대상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다 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총 4가지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인체상해 기준입니다. 우리가 충돌 테스트 같은 거 보면은 차 안에 사람 인형 같은 거 태우잖아요. 덤이라고 하나요? 네, 이거 덤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각종 센서들이 달려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디 부분에 충격이 온지 이게 다 기록이 남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이 화물차가 충돌 테스트를 할 때 태워가지고 인체 상해도를 직접 체크를 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문 열림 기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차량이 사고가 나서 충격이 나서 뭐 찌그러졌다. 이때 만약에 문이 확 열려버리면은 운전자가 튕겨나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밖에 있는 파편들이 차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최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 테스트를 할 때 문이 열리지 않는 것도 기준에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문이 잘 열리는가 구조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저 아는 분은 교통사고 났을 때 썬루프 열고 나갔다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앞부분이 찌그러지면 문이 사실 많이 안 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조향장치 변위량.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사고가 났어. 본넷이 찌그러지고 네. 그러면은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훅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또.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위로 이렇게 확 치켜 올라온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스티어링이 머리를 그냥 가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스티어링이 이렇게 팍 내려갔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하체가 끼어가지고 차에서 탈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충돌 이 실험 기준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스티어링 휠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한 기준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네 번째가 연료장치 누유에 대한 기준입니다. 차량의 사고가 발생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기름이 얼마나 누유가 되느냐 이것에 대한 기준을 보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누유가 많으면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이거 자칫하면 화재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까지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승용차들은 다 이 테스트 결과를 봤었는데 면제됐던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아빠가 생계형으로 소형 화물차를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하루라도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이런 변화는 언제 일어나나요? 이런 변화는 지금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2024년부터 이제 신차들 출시하면은 무조건 이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을 해서 나와야 되고요. 네. 현재 판매 중인 차량들에 대해서는 좀 점차적으로 이렇게 당장은 반영하겠다. 아니군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를 맞추려면은 있는 차를 당장 단종시키고 신차를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네네. 어느 정도 기간을 주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책이 어떤 변화를 줄지도 궁금하네요. 아, 그렇죠. 혹시 아는커님 요즘에는 잼민이라고 많이 하던데 초등학생. 그렇죠. 어렸을 때 초등학생 막 이럴 때 학원 다니셨죠? 네, 잼민이 시절에 학원 좀 다녔습니다. 네, 그러면 학원 못 타고 가나요? 봉고차나 아니면 트럭이란다. 트럭, 좀 빡센 학원이었나 보네요. 네. 시골 살아서. 네, 아닙니다. 네. 네, 아니고, 노란색 봉고차 탔던 기억이 납니다. 아, 노란색 봉고차. 네. 보통 많이 타고 다녔죠. 네네. 네. 그런데요, 이 노란색 봉고차, 요즘에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니까 또 없네. 네, 그쵸. 없어요. 이렇게 직육면체로 반듯하게 돼 있는 봉고차 같은 것들 많이 사라졌죠. 네. 이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했던 그레이스, 뭐 기아의 프레지오, 봉고3 코치, 쌍용의 이스타나 네. 네, 이런 원박스 승합차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 기억에서도 사라질 만큼 오래된 네. 일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차들이 다 사라진 게 이게 지금 현재는 현대 스타리아, 뭐 기아의 카니발, 아니면 좀 더 큰 솔라티 이런 차량들로 다 대체가 됐던 게요. 1.5박스, 2박스 이런 승합차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2000년대 초반에 이 승합 차량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원박스 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시보드 앞에가 바로 외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1차적으로 충격이 운전자한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소형 트럭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 하체 부분이 찌그러지면서 하체 부분이 직접 물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닛이 생기게 된다면 1차적으로 이 보닛이 충격을 흡수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 운전자가 직접 차체에 끼거나 이러는 일은 좀 적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이 안전규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안전규제 맞추려고 하면은 보닛이 생기는 1.5박스 형태의
화물차가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1톤 화물차, 뭐 포터2 현대, 기아의 봉고3 이런 차들 출시 연도가 2004년도예요. 그래서 네. 곧 출시 20년째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2023년이나 2024년도에 이 포터와 봉고에 대한 풀체인지가 예정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때 국토교통부의 이런 기준들을 맞춰서 신형 모델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PD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경우엔 가격 상승이 피치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옛날에 현대차가 스텔락스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리베로라는 1.5박스 형태의 1톤 화물차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포터보다 비싼 이유로 판매량이 안 좋았던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닛이 있다 보면은 적재함 길이는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실사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활용성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적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화물차를 생계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담, 활용적인 부담이 좀 크긴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생계라는 것도 내가 안전하고 건강해야지. 맞습니다. 예,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정책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먼저고 돈이 다음이죠. 좋은 지적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잘 들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